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미디어 백태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화로 날로 시청자들이 늘고 있다는 제 자체 판단 감사드립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또 퍼날라 주시고 다른 제가 방송할 때도 보니까 어느 분이 댓글에 미디어 백태클 보러 오시라고 많이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디어가 올바로 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단짝 문희정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댓글에 문희정이 90% 한다. 동의합니다. 문희정이 90% 합니다. 이 프로에 저는 10% 숟가락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유, 교수님은 뭐 인지도와 아이, 무슨 예, 말씀이세요, 셀럽으로서의 어떤 아니, 무게감을 가지고 오시고 예.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웁니다. 예. 너무 열심히 해요. 우리 문희정 평론가. 준비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아니, 감사드리고요. 예. 아마- 언론이 어느 정도 사실 조금 비등비등하면 균형을 좀 이룬다거나 약간 엎치기 되치기가 가능하면은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너무 기울어져 그러니까요. 버리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최근에 사실 조금 진보 유튜브 방송을 잘 안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많이 줄었어요. 네. 예전보다. 그러니까 많이 지치셨다고. 그러니까. 예. 문희정 평론가 출연하시는 그쪽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 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이미 너무 잘못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맞아요. 굳이 그거를 세세하게 듣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미디어 spekta클도 사실 언론 조목조목 비판하는 건데 예. 아우 그래요. 기레기잖아요. 기덕이잖아요. 언론 뭐 제대로 된 언론 있어요?라고 다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데 그거 그냥 비판해 본들 아우 그냥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이러면서 떠나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 그러시면 안 그런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 저희는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언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기사로 봤을 때 이게 잘못됐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딴 데 가서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꼭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뭐 시청자 수가 적더라도 끝까지 갑니다. 늘어날 것을 믿고. 자, 오늘도 그럼 첫 번째 뉴스 뻗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보도나 논평 가운데 예. 왜 이딴 식으로 보도했지라는 건 너무 많지만 예. 그 중에서도 제가 되게 기가 막힌 게 있어가지고 예.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YTN이요. 예. 이태원 참사 여파의 소비 위축 경기 침체 본격화 우려라는 기사를 썼어요. 예. 일단 저는 이태원 참사와 소비 위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정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네. 어떤 심각한 문제라든지 그 후속 어떤 영향 때문에 경기 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논거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네요. 제목만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 7개월째 경기 둔화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뭐 소비 심리마저 떨어졌고. 근데 예. 도대체 기사 제목을 왜 이렇게 뽑았을까를 짐작케 하는 내용이 딱 한 달락이 나와요. 한 달락. 예. 네. 자, 먼저 기자가 이렇게 리포팅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로 소비 심리가 쪼그라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넣어요. 네. 근데 누구 인터뷰냐면 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라는 이승한 과장의 인터뷰를 넣었는데 여기에 국민애도 기간이라든지 또는 그 직후 일정 기간에는 되도록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 회식도 굉장히 많이 줄었었고 예. 지자체 차원의 야외 행사도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줄어서 결국은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교수님. 예. 어처구니가 없네. 제가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봤는데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요. 네. 국민 애도 기간이 그때 일주일인가 2주일 했잖아요. 그리고 끝났어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그리고 국민 애도 기간도 제대로 애도를 했나요? 지금 새로 분향소 만들어지고 이제 영정 애도 시작했죠. 위패가 있죠. 그전에는 영정 위패도 없는 국화 더미 앞에다가 그냥 애도했었죠. 네. 그때 그러면 국민 애도 기간으로 해서 회식을 많이 안 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일주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오랫동안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다음에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그리고 이자율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떻게 12구 참사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는 뭐 그 이태원 지역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이 사실은 약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여파를 좀 받았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죠. 있어요. 그 정도 예.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나라 경기 전체에 침체를 가져올 전혀 정도로 그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 왜 제목을 이딴 그러니까. 부로 붙인 거죠? YTN 이형원 기자님? 그러니까요. 예. 이건 결국은 이 12구 참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12구 참사 때문에 소비 위축이 일어났다. 이게 그러면 소비 위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이 경제 담당관들 지금 이승환 이 과장인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재부에서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교수님, 네. 그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화가 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 그러니까 돌발 영상 가지고 꼬리 내리고 이러지.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수출이 늘고 거의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있어요. 예.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문재인 정부 하에 그렇죠.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다시 또 수출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왜 저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출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꼬리를 물고 백신 정책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딴지 거는 보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자, 정부가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정부가 바뀌니까 갑자기 언론의 논조가 바뀝니다. 맞아요. 백신이나 또는 방역과 관련된 딴지를 거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전에 코로나19 팬데믹 더 심각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경기 성장을 이끌었고 맞아요. 수출을 호황을 만들었어요. 역대 최고치를 그랬었죠. 이끌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것들이 모두 다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언론도 정부 탓을 하거나 또는 이전까지는 괜찮았던 지표가 왜 이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는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정부마저도 아니 우리나라만 이런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다 그런데 라는 식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었습니까? 더 길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핑계마저도 이건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보도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19 때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방역을 잘해서 K-방역이 그렇죠. 칭찬을 받았잖아요. 사망률, 치사율 정말 낮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1등에 가까웠어요. 맞아요. 예. 지금은요. 사망률이요. 가장 높아요. 3배인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아요, 우리가 지금. 맞습니다. 그거 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그거 왜 보도 안 하십니까? 참. 그거 왜 보도 안 하는지 저는 진짜 하루가 멀다고 질병청, 문재인 정부 문제 있다 못한다 국민 다 죽일 셈이냐 이러면서 비판하던 저는 비판은 사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논거를 가지고 그럴싸하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걸 저는 비판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일방적으로 지금 언론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죠. 맞아요. 예, 조롱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왜 이 정부 들어서 그 모든 지표들이 다 꼬꾸라지고 있는데도 어느 언론 하나 비판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비난까지는 안 바래요. 뭐 똑같이 하세요. 이거 안 바래요. 왜 비판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확진자 수도요. 거의 8만 명 막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맞아요. 예. 이런 상황인데도 그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8만 명 됐으면 난리가 나요. 아유, 정부 뒤집어 엎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수천 번 탄핵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의해서.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예, 앞으로 정말 다시는 음. 이 참사 진상 규명도 안 됐고 유가족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참사를 가지고 마치 참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예. 예, 이런 기사들 안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애도가 아니었고 유가족들이 이제서야 좀 마음을 추스리면서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좀 기억해달라.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여러분 좀 동참해 주십사.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예. 합동 분향소가 제대로 설치가 네, 시민 됐습니다. 합동 분향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정말 유가족들이 먼저 추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제대로 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언론에서 붐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유가족들이 나섰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예. 이 참사를 대하는 언론 앞서서 이 정말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 없는 기사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예. 이 참사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잊지 말아주세요. 기억해 맞아요. 주세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언론사마다 이 참사를 대하는 보도 태도가 상당히 다르다. 같은 내용인데 다르다는 예, 말씀이시죠? 굉장히 네.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이것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보고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걸 이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일단 KBS와 MBC는 첫 보도를 전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중 있게 다뤘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극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는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가 예. 시민 분향소 사진을 일면에 실었는데요. 예.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면은 예. 사실은 유가족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얼굴과 이름 공개하면서 희생자를 좀 알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화면도 나오고 화면 있네요. 나오죠. 예. 예, 눈발이 날리는 상황에서 시민 예. 분향소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유가족들이 공개를 해주길 원했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에서도 얼굴이 그 뿌옇게 처리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블러 처리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 왜 이렇게 했느냐? 유가족들은 사실 158명이라는 숫자 속에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가족이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늘 어떤 참사라든지 또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숫자 속에 사람들을 가둬버려요. 네. 하지만 그 숫자로만 기억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꺼내놓고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고 예.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예.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의 죽음이 어떤 의미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이런 식의 보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예. 왜 언론들이 블러 처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이 네. 보고서에서는 그 부분을 예. 예.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래요. 근데 아니 유가족들이 그걸 공개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그렇게 해요? 유가족들이 이미 허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제 민원연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들의 과도한 자기 검열이다. 사실은 저는 이거는 민원연이 굉장히 좋게 표현해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의 과도한 자기 검열, 혹여라도 뭐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 고인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을까봐 이런 걸 블러 처리했고 감췄어요. 뭐 이런 의도겠죠. 근데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거보다는 본인들이 처음에 이 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네.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가해라고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름 밝히는 거. 거기에 막 동조를 했어요, 언론들이. 네. 그러면서 같이 막 공격을 했어요. 맞아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이걸 뒤집자니 약간 겸연쩍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 예. 그게 만약에 겸연쩍다면 저는 한 줄을 덧붙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보도를 했던 거는 진짜 보호를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유가족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보도 논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그래, 그 한 그렇게 하면 줄만 되지.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지. 왜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네. 문희정 평론가 혹시나 우리가 지난번에 보도했던 내용이 잘못돼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언론사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강제로 중재를 해가지고 반드시 반론 보도문 정정 보도문 내세요라고 결정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스스로 안 합니다. 미국 언론사 뉴욕타임즈도요. 몇십 년 전에
40년인가 50년 전에 있었던 잘못을 나중에 밝혀서 그걸 공식 사과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게 사과라는 거 몰라. 남에게 이상한 이미지 씌우고 덧입히고 이래가지고 공격하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도 잘못됐다고 하면 나중에 와서 그걸 사과하는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게 제대로 된 보도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그래서 언론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무오류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한 취재를 거쳐서 되도록이면은 정말 바른 내용들을 보도해 달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언론도 결국은 취재를 사람이 하는 이상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수를 했을 때는 이 실수를 바로잡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실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우리는 무오류입니다. 세상에 무오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남의 잘못에는 그냥 쌈지를 키고 달려들고 이게 언론의 태도예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도 시민 분향소라든지 예. 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12구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희생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보도하는 그런 언론들에 조금 주목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유가족들이요, 예. 사실 이렇게 희생자들이라든지 이제 본인의 가족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리는 것과는 별개로 상처를 또 받고 있어요, 많은 부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시민 분향소 옆에서 그걸 또 돈벌이 삼아가지고 극우 유튜버들이 입에 담지 못할 유가족들을 향해서 정말 엄청나게 저는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스스로 그렇게 뭔가 업을 짓고 있어요. 뭔가 업보 받을 게 좀 부족한가? 더 뭔 죄를 받고 싶은 건지 어떤 건지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그런 사람 정말 심각하게 문제고 그런 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예. 온라인상에서 이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향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민원연이 지난 예. 16일 오후 6시에 시민 추모제가 열리기 전에 추모제 보도 댓글창을 좀 닫아주십시오라고 네. 포털과 언론사에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댓글창이 많이 닫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가져오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댓글과 관련된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각해요.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의 문제도 심각한데 예. 그것과 저는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음.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악플, 댓글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맞아요. 함께 해야 되는 시점이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잘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생존자 우리 학생 한 명 안타까운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생존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댓글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공부해 보려고 하고 치료도 받아보려고 하고. 근데 총리는 거기다 대놓고 뭐 담대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내고 그리고 댓글이 계속 공격을 했다잖아요. 그 부모님 네. 하신 말씀 들으셨죠? 댓글 보면서 얘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받죠. 예. 근데 이런 댓글들이 소위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안에 그냥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일정 부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댓글도. 그래서 댓글 뭐 실명제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름이 올라갔을 경우에 예컨대 뭐 이 사안이야 본인의 이름을 달고 댓글을 달아도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본인의 실명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런 사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참사라든지 아니면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사안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크게 문제가 왜 여론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을 댓글을 통해서 서로 공방하고 이건 무한적으로 허용해 주되 네.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사안 뭐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또는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참사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이런 일부 계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연예 기사하고 스포츠 기사에는 댓글창이 다 다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예,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맞습니다. 판단 아래. 뭐 그거 가지고도 처음에는 뭐 너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사실 그게 바람직한 쪽이었다라고 당연하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아니 그 연예나 스포츠에 가서 꼭 댓글을 달아야 돼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댓글 예. 다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댓글 안 달았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보진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표출해낼 수 아, 있잖아요. 그럼요. 얼마든지. 자기 SNS에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자기 의견 내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 의견 내서 거기에 댓글 달고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사 내에 댓글을 다는 것을 예를 들면 2차 가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피해,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때는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사실 정치 관련해서 그 댓글을 볼 때 아니 왜 이런 댓글을 달지 하는 사람들 그 아이디를 클릭해 보면은 예. 이전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가 쫙 쭉 나오죠. 뜨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그냥 직업이 그건지 하루 종일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상한 욕설들만 배설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아이디를 딱 클릭해서 보면 달았던 댓글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미디어 백테클에서 예. 조선일보 박국희 노조위원장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댓글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나도 노조원들의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직원들의 그런 글들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노조위원장 왜 해요? 아니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노조위원장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는 참 댓글들을 어처구니가 사실은 보도 제대로 해라 이런 식의 댓글도 있어요. 언론 취재 똑바로 해라. 네, 그거 네. 아니다라는 식으로. 근데 저는 그 박국희 노조위원장의 그 글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 기자들은 우리가 그런 댓글을 달아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예. 참. 결국은 그 댓글이 기자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댓글 많이 달려서 클릭이 많이 되면은 본인의 기사가 포털에서 상위에 랭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하나의 훈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털과 관련된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닌가.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포털도 사실은 언론의 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포털은 자기들 주장은 자기는 언론사가 아니다. 왜 규제하려고 하냐 이러는데 실제 국민들이나 이용자들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언론의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럼 일정 맞아요. 부분의 규제가 들어가 있는 왜냐? 언론의 역할을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용자들이 그렇게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론에 미칠 영향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언론이 어떤 개혁되고 예, 좋게 표현해서 개혁되고 예. 제대로 된 그 언론이 서는 것과 동시에 그 언론들을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게 잘 소비할 수 있도록 언론을 주로 접하게 되는 포털 사이트도 예. 그것과 관련돼서도 정말 조금 이제 법이 개정이 되거나 조금 손봐질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심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예. 자, 이번에는 예.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가짜뉴스 감별사. 네. 자, 이 가짜 뉴스. 저는 이게 뭐 대놓고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겠어요? 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딴 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알아요. 아는데 예. 보도하지 않는 거. 음.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플러스 그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다? 예. 저는 그것마저도 가짜뉴스의 범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범이라는 거잖아요. 네. 언론이 공범이라는 거잖아요. 자, 지난 한 주 굉장히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15일 날 왜 소위 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국민들을 모아놓고 직접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그리고 그렇죠. 관계부처 장관들도 이제 생방송으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정말 허심탄회하게 즉석에서 그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거 하셨을 때는 그렇죠. 진짜 와 뭐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나왔어요. 군자감이라고 했잖아, 군자감. 예. 대통령은 무슨 군자감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참. 그분 그 국민의힘 그 대변인 가셨었잖아요. 예, 그분 그 되셨죠? 네. 예, 그분 아무튼 예. 자, 문제는 리허설이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예, 참 저희가 예,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미디어 백테크는 리허설이 없어요. 없습니다. 생방송 날 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제가 녹화를 하지만 네. 편집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PD가. 그냥 아니에요. 뭐 우리 PD님이 우리 말 실수하는 건 아, 잡아.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PD님한테 감사드립니다. PD님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네네네네. 네, 저는 PD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그럼 숟가락 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 사실 녹화는 약간 부담감이 덜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PD님께서 열심히 본인 고생해서 본인을 갈아 넣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생방송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맞습니다. 그렇죠.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생방송은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예. 방송이 업인 아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더 리허설이 철저하게 됐었어야 그렇죠. 되는 건 네, 맞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허설이라 함은 어떤 얘기가 나올 거가 아니고 자 동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자 진행자가 이쯤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갈 네. 건지 오프닝 이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몇 명을 받고 또는 자 질문 받고 바로 마이크를 어떤 식으로 줄 건지 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체킹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송출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그렇죠. 거지 예. 무슨 대본이 있어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읽었어요. 네. 제대로 됐습니다. 자, 요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 예,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방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있을 수 있죠. 이번에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데 아니 국민들이 볼 때 점검회의라고 하면 정말 네. 국민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고 대통령은 즉석에서 그 질문에 답변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닌 게 YTN 돌발 영상을 통해서 그 다음날 밝혀진 겁니다. 리허설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생방송 할 때 나왔던 질문과 대답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준비가 된 거잖아, 다. 질문도 미리 준비가 되고 답변도 미리 준비가 되고. 이게 무슨 생방송이에요? 그거는 녹화하고 똑같은 거지. 그냥 중계만 했을 뿐이지. 예. 이거는 진짜 이 원래 취지. 이 대통령실에서 밝힌 정말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는 그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아니었죠. 거예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 않았죠. 네. 예. 그냥 현장에서 기자들이 물어보고 국민들이 현장에 직접 물어봤지 미리 질문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준비하고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네. 펜을 들고 예. 메모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렇죠.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 긴장이 그렇죠. 되고 그럴 수 그러면은 있죠. 그러면 말이 주원부원 될 수 있고 또 한꺼번에 여러 가지의 포인트의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거 메모해 가시면서까지 대답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저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예. 이번에 봤을 때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음. 윤 대통령이 앞에 뭔가 준비된 것 같은 원고를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예. 메모는 없이. 네, 메모 안 하고 이걸 넘겨요. 대답을 안 해. 답변을 하는데 이걸 넘겨서 저게 왜 필요하지? 답변이 적혀져 있었나 보죠? 그러면 질문이 미리 이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예. 설마 그 정도일 거란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돌발 영상을 보니까 아 이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답변과 질문 다 준비돼 있었겠구나. 그렇죠. 아니 리허설에서 했던 질문이 거의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미리 이건 유출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자
패널로 나오는 분들을 부처에서 정했어요. 각 네.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그럼 누군지 다 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리허설 내용이 안 봤으면 우리가 볼 때 그래도 뭐 추천은 거기서 했더라도 이분들이 자유롭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리허설 내용에서 그분이 그 패널로 나오신 분이 질문한 내용과 실제 방송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질문 내용은 이미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그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부처에서 답변을 정리했겠지. 네.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네, 추측. PD님 추측이라니까 괜찮은 거지. 추측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대통령실에 답변지를 네. 만들었을 가능성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답변이 비슷했으니까. 그렇죠. 물론 그럼 그냥 각본에 짜여진 것을 그냥 한 거잖아. 근데 국민들은 이거 돌발 영상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 안 했죠. 예, 진짜 떨리나 보다. 그래. 떨릴 수 그게 있지.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했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나왔을 때, 뭐야. 그럼 진짜 생생한 질문이 아니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를 해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이것과 관련된 해명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요게 참고용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소위 풀단, 그러니까 방송사 영상 기자단들한테만 제공되는 참고용 영상이었기 때문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걸 유출했기 때문에 YTN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일보가 대통령실 돌발 영상 논란 빚은 YTN의 악의적 편집, 책임 있는 자세 보여라.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썼어요. 예.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이 기사예요. 예. 기사 내용인데 예. 자, 이거는 YTN이 잘못했다예요. 근데 저는 이 헤드라인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 자, 돌발 영상 논란을 빚었습니까? 그러면 돌발 영상이 논란입니까? 아니죠. 원래 생방송이라고 그러고 생생한 질문을 듣는다라고 했던 대통령실에 사실은 앞선 보도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거짓말 논란이라고 해야 돼요. 왜 YTN이 마치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그 돌발 영상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뭔가 큰 실수를 한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냐 이거예요. 기사도 그렇죠.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연합뉴스도 예. 대통령실 YTN 돌발 영상 악의적 편집 책임 있는 자세 보여라. 노컷뉴스, SBS, 조선비즈, 헤럴드 경제 등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거의 비슷한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문제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왜 리허설에서 나온 질문과 대답이 생방송에서 똑같이 나왔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대통령실이 내놨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왜 참고용 영상을 니들 마음대로 공개하는 거야? YTN 니들 한번 맛볼래? 혼나볼래? 왜 핵심이 이걸로 옮겨가냐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악의적 편집이라고 그러는데 뭔 악의적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비교해서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 돌발 영상에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리허설을 했는데 그 리허설 내용이 이미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현장에서 실제 생방송에서 그렇게 됐다 안 됐다. 똑같이 나왔다. 그렇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편집을 당연히 연습할 때 똑같은 한동훈 장관하고 질문한 이분의 영상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 두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을 비교해 봐야 국민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악의적 편집이에요? 그게 왜? 그 비교를 이렇게 하지 그럼 비교를 그럼 반대로 딴 사람 얘기한 거 보여주고 또 딴 사람 얘기한 걸 비교를 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의미가 더 없는 웃기는 거죠. 거지. 그렇죠. 그게 악의적 편집이에요. 그거는 사실 방송의 기본도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 편집을 한 거죠. 그렇게 네. 편집을 하면 이걸 일부러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지. 그게 악의적 편집이지. 그게 악의적이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YTN이 돌발 영상에 했던 건 악의적 편집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그렇죠. 정상적인 편집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세요. YTN이 이 영상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내부 지침이에요. 네, 이게 내부 지침. 뭐냐면 출입기자단 내부 지침이 있는데 리허설하는 영상은 내보내지 말자 이런 지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지침을 어기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자의적으로 정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해요. 내부 지침이 중요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세요. 자, 지침을 만들어 내부적으로.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 간사 불러가지고 출입기자단 간사 불러서 이거 좀 보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침을 만들어. 여기 엠바고 겁시다. 그래서 엠바고를 걸어버려. 그럼 보도 안 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대통령실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잘한 짓입니까? 아니면 그걸 깨고 누군가가 보도해서 그걸 알리는 게 잘한 겁니까? 아니 기자라면 사실 그걸 깨고 보도를 당연하죠. 해야죠. 그 당연한 거죠. 내가 기자면 사실 기자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죠. 내가 뭐 저쪽 홍보팀 아니 대통령실 홍보팀 내가 직원도 아니고 그거 아니죠. 저는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정말 중요한 기자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당연하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지침이라는 거는 물론 내부 지침이 합리적일 땐 지켜야 되겠지. 네. 그럼 예를 들면 공익제보자는 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맞아요. 왜 나와? 내부 지침으로 못 하겠어. 말하지 마. 이거 왜 나가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고 나와가지고 비밀 공개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 우리가 그것도 있잖아.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법도 있고. 맞습니다. 내부 네. 지침이 뭘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 내부 지침 때문에 안 하냐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대통령실에서 보여주기 싫은 건 다 내부 지침으로 엠바고 걸어가지고 방송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풀다는 또 그것과 짬짬이를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짬짬이해서 본인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고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건데 아니 이게 상식인데 부끄러움 없이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YTN을 비난하는 게 온 언론마다 다 대서특필이 될 뿐만 아니라 예. 언론들도 대통령실을 비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사 우리 내부 지침이 있었다 할지라도 YTN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보도할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예. 그런 식의 왜냐면 언론사마다 그런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네. 안 했지만 저 언론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나 보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모든 언론이 다 왜 대통령실 입장에 서가지고 예. YTN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YTN이 스스로 징계를 하려고 해.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너무 이 정부 들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이상해! 라고 반응을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느새 무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야, 이 정부라면 원래 그래. 저는 그게 말도 안 되게 상식으로 자리 잡고 네. 보편으로 자리 잡을까 봐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언론 다 똑같지 뭐 그 볼 가치가 있어? 그냥 쓱 밀어넣는 게 아니라 미디어 백테크를 통해서 그래도 조목조목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밀어넣기 시작하면은 네. 어느 순간 웬만한 자극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게 되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르르 계속해서 떠밀고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신경을 쓰고 화를 내는 그 스탠스를 우리 스스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 어느새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을 그렇지.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지 대통령실이나 또는 기자단의 내부 지침이 먼저입니까?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YTN도 내부적으로 이걸 징계한다니요. 너무 그러니까 내부 징계의 이유도 그거예요. 원래는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공개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왜 공개되면 안 되는지를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주장을. 그러니까요. 왜?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없는 내용을 찍었거나 몰래 예를 들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없는 내용을 교묘하게 진짜 만들었거나.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비판할 수 있지. 그러면 정말 크게 징계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찍은 거고 리허설 영상이 있었던 것이고 리허설 내용과 그러니까 실시간 내용이 같았기 때문에 비슷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도한 거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돌발 영상이 바로 삭제가 됐어요. 네, 맞아요. 예, 삭제가 YTN에서 되면서 이렇게 했죠. 예, YTN에서 심지어 그 YTN의 영상을 또 바로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단 네, 말이죠. 맞아요. 그분들이 또 개인의 SNS에 많이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법적 조치하겠다. 예. 누가 조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영상 다 내려라 해서 지금 영상이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근데 과연 저는 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YTN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YTN을 향해서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 YTN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외부 압력이 있어서 내린 거 아니에요?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뭐 YTN 자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압력받은 거 없고요. 예, 내부에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YTN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저도요. YTN은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대통령에서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편집하고 내보낸 분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YTN이 저는 이런 잘못된 어떤 대통령실의 압박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저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언론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그 학계에서도 예. 지금 이거는 언론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다. 설사 내부 지침을 어겼다 할지라도 이걸 보도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그 부분은 존중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공개 영상을 활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예. YTN이 저널리즘적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내부 지침을 어겼다라고 그러면 YTN이 사실은 저희가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라는 식의 해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해 보이지. 맞아요. 얼른 영상 내리면서 딴 데서도 우리 영상 올리지 말아요. 그러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거 올린 사람 징계할 거예요. YTN의 이 행태가 과연 말이 되느냐. 그건 저는 좀 원칙이 많지 않고요. 비공개 영상이라고 하는 개념도 저는 이건 대통령실에서 또는 풀단에서 비공개하기로 자기들이 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제가 공익제보자 얘기를 한 거예요. 비공개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돼요. 그걸 왜 비공개합니까? 사실은 약간 그 기자적 자존심이면 저는 이거는 본인의 직업 윤리라든지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는 본인의 직업에 대한 철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YTN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그 YTN 사태에 대해서 이걸 YTN 사태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부의 리허설 사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이 리허설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YTN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이 리허설 사태를 다루는 다른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언론인들이 예. 지금 기자들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건이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저널리즘적 보도 가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고. 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요. 언론의 언론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의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기레기란 말을 저도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그걸 기분 나빠하잖아요, 기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죠. 네. 그런 자존심이 있네? 그러니까. 그럼 그런 얘기 안 듣도록 해야 되잖아. 왜 자존심은 그런 데서만 발휘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 하겠네. 예. 자, 시간이 없긴 하지만 네. 마지막으로 외신. 이게 뭐예요? 대통령 소변이라뇨. 네. 최근에 이 국제뉴스면에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저는 이게 어떤 해외 토픽의 차원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언론 현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하고도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자, 남수단의 예. 도로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찍고 있었어요, 생중계로. 예. 근데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세요. 아. 71살이신데 약간 아. 질환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소변이 나온 거죠.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카메라가 바로 찍고 있다가 그걸 보고 딴 데로 돌려요. 카메라를.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저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있죠. 뭐 질병이 있으면은 그럴 수 당연히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갑자기 이걸 이제 자기 SNS에 올린 기자 그리고 이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자들이 한두 명씩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관련 언론인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언론인들이에게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 언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 영상들이 퍼지지 못하게 뭔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언론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관련 언론인들이 증언을 하거든요. 예. 이제 언론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기사가 작성이 돼요. 예. 실제로 이 촬영한 사람에 대한 수색이 시작이 됐고 관련 언론인들이 누군지 명단이 예. 나왔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뭐 영상 촬영자를 찾고 있고 나를 압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러네. 엄청 큰일이네.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인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언론인들이 실종이 된다고 이 보도 때문에? 예. 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수단 언론인 연대라는 단체가 예. 갑자기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남수단 언론인들이 체포됐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 기록을 보면 현재 체포되거나 실종된 기자는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 이런 성명을 내는데 언론인들이 네. 근데 저는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첫 번째, SNS를 중심으로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는 중립적인 언론들, 또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을 아마 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SNS 상에서 확인된 소문인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 이런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수단이라는 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거지. 거의. 그렇죠. 없다는 걸 하나 볼 수 이 있다는 사람 거죠. 독재자도구만. 예, 이분이 이제 남수단이라는 곳이 2011년에 예. 분리 독립을 하는 나라거든요. 예. 근데 이때 초대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에요. 헌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독재 정권이네. 독재자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SNS상에 이거 헛소문이야 라고 치부하기 전에 SNS상에 이런 소문이 떠돌 정도면 수단이라는 나라 자체의 언론이 원래 자유가 없었다라는 걸 충분히 의심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고 예. 두 번째 이게 언론인들이 실제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남수단 언론인 연대라는 곳에서 성명을 냈단 말이죠. 예. 저는 이 남수단 언론인 연대가 왜 갑작스럽게 이런 성명을 냈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그렇죠. 이 단체가 과연 실제로 남수단에 있는 언론인들의 단체인지도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미디어 백테클에서도 다뤄드렸지만 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네. 언론인 단체가 발족하는 그 행사장에 가가지고 그랬었죠. 국민의힘이 우리가 못 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예, 발언을 얘기했었죠. 했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그 발족되는 단체가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소위 언론을 단합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는 단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성명을 내는 걸 우리가 밖에서 못 모르고 어머 한국의 언론인들 단체가 발족을 하네요. 거기서 성명이 나왔네요. 이러고 믿어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상황을 빗대가지고 여러 가지를 예. 자 우리가 보세요. 제가 이 기사 하나에 이 기사가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해 두고 그것도 나중에 진위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기사 하나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수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변 실수를 한 거는 사실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야 어떻게 대통령이 소변 실수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 안 그래요. 그렇죠. 어느 누가 누구도 안 그래요. 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근데 여기가 독재자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라는 걸 유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들이. 자, 분명히 영상 기자단이 찍었어요. 네. 바이든 날리면. 그렇지. 바이든 날리면. 예, 쪽팔린다. 이런 것들을 찍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러고 대변인이 그거 아닙니다. 잘못 들은 겁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자체가 기사화됐을 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충분히 정권과 언론의 관계를 그리고 그 정권의 성향에 대해서도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기사 하나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남수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언론인들이 실종됐대요. 라는 기사 그냥 가십이나 어떤 토픽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이 기사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보도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그러니까 정권이 언론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라고 보여져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남수단 같은 독재국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실종되고 있다잖아요. 이건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것도 특히 특정 보도를 하거나 특정 사진을 본인의 SNS에 공개하거나 올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정부의 개입이 있을 거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럼요. 우리나라는 뭐 기자들이 실종되는 건 아니지만 죽진 않죠. 정치 권력자들이 또는 정권이 본인이나 아니면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쓰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기사를 썼을 때 압박을 가하거나 뭐 공문을 보내거나 전용기 안 태워주거나. 그렇지. 이런 일들이 결국은 뭐 결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내용들의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는 방식이 아니겠나. 그렇죠.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 세계에 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정권이 언론을 어떤 식으로 단압하고 있는지 이미 다 소문 날 대로 났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도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왜 저는 가열차게. 항상 이거 끝날 때쯤 되면 목이 아플까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90%를 담당하고 있는 문희정 평론가 목이 아픕니다. 오늘도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미디어를 바로잡고 미디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널리즘의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우리나라 언론을 바로잡는 그런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시청자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주셔야 언론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언론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그날까지 저희는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미디어 백태클 늘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퍼날라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환경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림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정권과 이 말도 안 되는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무뎌지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문희정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토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